1944년 3월 11일 독일군이 점령했던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르스루가 21번지의 어느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지 5일이나 지났을 무렵 악취에 견디지 못한 인근 주민이 이 집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문은 잠겨 있었기에 2층의 창문으로 소방관이 들어갔는데 현관문으로 나온 이 소방관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같이 쳐들어갔었던 다른 한 명은 밖에 있었던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 당신들 일이잖습니까? 저희들한테 처리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고약한 냄새의 연기의 원인은 지하의 난로였는데 그 반쯤 문이 열린 난로에는 여성의 손이 난로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으며 바닥에는 부패한 머리를 비롯해 다양한 고기들이 보였던 것. 엄청난 일임을 알게 된 담당 경찰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 상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던 도중 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 집주인의 동생이요. 무슨 일 있소? 라고 하길래 경찰이 그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에 대해 털어놓자 이 남성은 이렇게 말을 하였다. 당신 프랑스인로? 당연히 프랑스인입니다만 그러하다면 말씀드리겠소. 거기 있는 시신은 모두 독일인과 매국노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지스탕스들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지요. 이런 대화를 한 뒤 아, 그렇구만 하고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 납득이라도 한 마냥 남자의 말을 모두 믿어버리고 말았다. 사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집에 300명이나 되는 레지스탕스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기 전에 꼭 이걸 소각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큰일이군요. 일단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나중에 서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자전거에 올라탄 뒤에 재빠르게 사라졌다. 이후에 이 남자는 경찰서에 당연히 출석하지 않았다. 이 남자의 이름은 마르셀 푸티오. 사시미사라 불리는 남성으로 시체는 독일인도 프랑스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아니다. 유대인들이었다. 마르셀 푸티오. 그의 과거를 캐면 캘수록 뭔가 수상쩍은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1897년 파리 바깥의 도시 오세르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때 아버지가 죽고 8살 때 어머니가 죽은 후 친척집에서 자라왔다. 어렸을 때는 좀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았지만 굉장히 가학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한다. 애완고양이에게 굉장히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다거나 새의 눈을 바늘로 찌르는 등의 동물학대를 했으며 이 성격 때문에 2번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 육군에 입대한 마르셀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장애가 생겨 이 때문에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의대에 붙어 졸업하는데 성공하고 빌레브의 병원을 차리게 된다. 1926년에는 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4년 후에 공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그를 향한 나쁜 소문이 끊이질 않았었다. 누군가는 그가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해주고 있다. 누군가는 그가 마약을 밀매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헤로인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체포되었었다. 또 그가 맡은 환자가 뜻밖의 사고로 죽은 적도 많아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촌장에 당선되었을 때 그의 가정부이자 애인이었던 사람마저 실종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그의 짓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한 건 정신나간 인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그의 무기가 되기도 했으며 항상 체포될 때마다 육군 현역 시절 진료기록 카드를 가지고 오더니 내가 이런 정신나간 인간입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의사로서 진료는 계속하기도 했었다. 진짜 미치광이 의사라는 게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까 말했던 연기가 계속 올라왔다던 집은 마르셀 푸티오의 병원이었다.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진찰실 안에서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방 하나를 발견하였다. 입구 오른쪽에 문이 있지만 열리진 않았으며 옆에는 초인종도 있었다. 벽은 방음벽이었으며 목줄 같은 게 매달려 있었다. 스파이 홀 같은 것도 있어 처형실을 연상케 했는데 이 방은 마르셀 푸티오의 처형실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여기에 가둔 뒤 독가스를 주입하고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스파이 홀에서 관찰을 했다고 한다. 저택의 안뜰에는 1m 높이의 석회의 산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석회의 산에는 토막당한 사람의 조각들이 여러가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저택의 뒤에는 차고가 있는데 이곳에는 인분 비료용 구멍 같은 게 있었고 여기에서도 석회와 토막당한 사람들의 조각들이 여러 가지 나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 저택이 이 미치광이 의사의 범행 현장이란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처음에 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르셀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가 해방되고 10월 31일 마르셀 푸티오는 체포당했다. 그는 수염을 기르고 앙리 발레리 대위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국군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가 체포됐다고 한다. 마르셀 푸티오는 체포된 후 내가 63명 정도 죽이긴 했는데 그건 모두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중개인을 통해 수수료 25,000프랑을 받아먹고 유대인들의 국외토주를 도왔으며 그가 도와준 유대인들이 전원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마르셀의 집에서 나온 가방들은 총 47개로 내용물은 1600가 흔한 장의 옷들이었으며 이게 독일 사람이나 매국노들의 가방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대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은 살인마 랜드로의 재판 이후로 프랑스 내에서 굉장한 이벤트였으며 르스루가 21번지에서 열린 제5회 공판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는데 당시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마르셀 푸티오는 담담하게 처형실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스파이홀에서 가수를 투입해 죽이면서 지켜보는 것까지 본인 입으로 설명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난 독일놈들과 매국노를 죽인 거다 라고 주장해서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 했던 것 같은데 1946년 24건의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어 5월 26일 기요틴으로 처형됐다. 유대인을 죽였던 독일인을 죽였던 그의 범행과 모든 살인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